이그노라해 중앙에는 엔테라는 이름의 거대한 섬이 떠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아일라 섬입니다. 마왕은 악마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강력한 지배자로서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어둠의 생물들을 위한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하려 합니다. 마왕에게는 드라멜레크, 루시퍼, 알세일, 그리고 말리첼로타 4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4명의 대원수를 보내 4개 대륙을 공격하여 무고한 생명체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영웅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검을 든 영웅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에게 맞서서 결과적으로 그녀의 일행은 루시퍼의 군단 3개와 드라멜레크, 그리고 말리첼로타를 제거했습니다. 그 후 영웅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마왕성을 침략했습니다. 여기서 알세일은 영웅의 연합군과 단독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누군가 알세일을 돌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에서 풀려나 최대의 힘을 발휘하여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망토를 쓴 남자도 만만치 않게 강해서 반격했습니다.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마왕이 뒤에서 기습했습니다. 이를 본 영웅은 곧바로 달려들어 근접전을 벌였습니다. 동시에 영웅의 동료들이 마왕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그가 쉽게 뿔 하나를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알세일이 돌아와 스킬을 사용하여 모두 날려버리고 인간 군대가 너무 많아서 버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알세일은 재정비를 위해 후퇴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영웅이 나라와 마왕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테일라에서 다시 통치하겠다고 선언한 후 그와 알세일은 포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인간 세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알세일은 마왕이 인간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인간으로 그가 지나가는 차를 보자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사탄이 그를 막았다. 갑자기 2명의 경찰관이 그들이 다친 것처럼 보여서 확인하러 왔다. 그래서 알세일은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사키는 그들을 경찰서로 데려가려 했다. 그래서 알세일은 뒤로 뛰어 그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마법을 쓸 수 없어 순순히 차에 올라타 경찰서로 가야 했다. 역으로 도착하자 경찰관이 사탄에게 우동을 먹였다. 그리고 그는 즉시 악의 눈으로 요리 재료를 분석했다. 그런 다음 경찰관을 최면에 걸어 이 장소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 끝나자 알세일을 찾아가 자신의 부하에게 이곳이 지구라고 말했다. 마법, 마력, 악마나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자 알세일은 그들이 마력이 부족하여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악마 형태로 사탄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모든 생명의 핵심을 이룬다고 추측했거나 혹은 그것은 이 세계와 차원문 사이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탄은 어느 정도의 마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소멸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웠다. 소멸되는 것을 알세일은 마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사탄은 그들의 마력을 회복할 방법을 찾고 싶어 했다. 그때까지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가서 가짜 호적과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훔친 돈으로 도장을 만들어서 은행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가서 살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착해서 그들은 권력에 대한 환상을 가진 집주인 미키를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사탄이 갑자기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인간의 몸은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에 과로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기뢰 치료 비용이 한 달 월세와 같아서 사탄은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이력서를 쓰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업들. 얼마 후 사탄이 사치스럽게 생활하자 알세일은 그에게 더욱 절약해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냉장고, 세탁기 구입을, 자전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알세일은 할부로 지불하길 원했어요. 하지만 사탄은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고 후하게 쓰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먹을 돈이 남지 않았어요. 사탄은 아직 돈이 조금 있다며 아르바이트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알세일은 매일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악마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사탄은 부하들의 불만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재빨리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동안 비를 맞고 있는 에밀리아를 보고 우산을 씌워주고 출근했습니다. 중요한 판촉 주간이었기에 감자 판매 기록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감자를 팔면서 사탄은 항상 더 많이 사도록 손님들을 권유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쌓아나가는 것이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왕님, 젊은 남자는 손님들의 아기 음식을 데우는 것에도 세심했습니다. 아이들, 사탄은 매우 프로페셔널하게 일했고 지호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한가할 때 적극적으로 손님을 응대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이점이 있다고. 이때 알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전에 자신과 마왕님 모두 실업자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들의 주요 목표가 인테일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은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말했다. 사탄은 마력을 회복할 방법을 찾는 동안 자신은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왕은 자본주의에 매수당했고 이것은 알실을 크게 실망시켰으며 젊은이는 마력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더욱 무력했다. 동시에 지호는 감자를 바닥에 6번이나 쏟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한 달에 바닥에 감자를 6번이나 쏟았다. 갑자기 키사키가 와서 캠페인 1등을 위해 전력으로 일해야 한다며 지호에게 감자를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일러주었다. 잠시 후 손님들이 몰려들자 사탄이 지호에게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라고 말했다. 감자에 치즈를 뿌리려던 참에 기계가 고장나서 감자가 튀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젊은이는 마법의 힘으로 기계를 고쳐 1등을 할까 고민했지만 알실이 마법을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라고 조언했던 것을 떠올렸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젊은 남자는 당황했지만 키사키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불렀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자 그의 마력 사용이 발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A급 직원으로 승진했다고 발표했다. 그날 저녁 젊은 남자는 기뻐서 집으로 달려갔고 신호등에서 멈춰섰을 때 에미를 다시 만났다. 빨간불에서 에미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사탄이 마력을 사용한 것을 알고 그가 왜 그 가게에서 일하는지 물었다. 가게에서 일하는지 물었다. 그 말을 듣고 사탄은 그녀가 전생의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왕과 알실이 포탈을 통해 도망쳤을 때로 돌아가 보면 영웅 또한 그들을 추격해 완전히 제거하려고 뒤쫓았다. 현재 마왕은 에미를 보고 매우 놀랐고 그녀는 자신이 사탄을 파괴하러 왔다고 말했다. 젊은 남자는 협상하려 했지만 그녀는 즉시 무기를 꺼내 그를 위협했다. 긴장된 순간 사탄은 그녀의 칼값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100엔이라고 말했고 에미의 성검을 보지 못해서 에미가 성마법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에미는 사탄도 같은 상황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의 마력이 매우 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에미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갔어요. 동시에 알실은 깜짝 놀라 넘치는 냄비에 물을 끌어갔고 마왕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에미와 사탄은 길거리에서 싸운 죄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어요. 경찰관은 에미가 남자친구를 칼로 공격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화가 나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진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떠나면서 에미는 이번에는 사탄을 봐주겠지만 다음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영웅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에 에미에게 빌린 우산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우산을 버렸다고 말하며 사탄에게 밤에 걸어 다닐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밤에 에미의 이 세상 직업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지카가 에미를 M식당에 저녁 식사하러 초대했습니다. 기도노의 식당이었지만 마왕이 거기서 일한다는 이유로 에미는 거절했습니다. 퇴근 후 에미는 몇 가지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갔고 저녁에는 혼자서 식사를 하고 TV를 보았는데 불편함을 느껴 사탄에게 시비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사탄과 싸우고 싶어졌습니다. 마왕과 알실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알실은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 매우 무서워서 문을 잠갔습니다. 사탄은 어제 만났다고 말하며 부하에게 걱정 말라고 했다. 에미가 성마법을 못 쓰니까. 그러자 사탄은 에미를 집으로 안내했고 에미는 곧바로 쥐구멍만 하고 냄새난다고 불평했다. 사탄은 거주 공간보다 활동에 집중한다고 말했고 에미는 그들의 단출한 식사를 비판했다. 그래서 사탄은 부하가 요리하면 아무도 감히 1등을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고 자랑했다. 에미는 장관이 함께 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포탈이 너무 빨리 닫히는 바람에 에미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알실이 일본 정복을 시작하기 위해 여기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미는 그가 허풍만 잘 떤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점차 평범한 직원이 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돈과 지위를 모아 많은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부하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다시 이슬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젊은 남자는 에미가 자신의 고귀한 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웃었고, 에미는 남은 힘으로도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을 없애버려. 하지만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않겠어. 떠나면서 주인공의 이름이 촌스럽다고 비웃기도 했어. 다음날 지카가 에미를 식사에 초대했지만 에미는 거절했고, 친구는 에미에게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했어. 퇴근 후 그녀는 사탄의 집을 감시하러 갔어.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단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것뿐이었어. 지카가 다시 에미를 식사에 초대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거절했어. 그날 저녁 에미는 사탄을 계속 따라다녔고 그 청년을 온천으로 따라갔습니다. 온천으로. 지카는 에미에게 다시 식사하자고 했지만 에미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에미는 주인공의 집 덤불 속에 숨어서 엿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청년은 그저 잡담을 나눌 뿐이었고 에미는 가고 싶어졌습니다. 알실은 사탄에게 오이와 꿀 대신 참외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지진이 났다고 말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에미가 퇴근하고 사탄의 아르바이트 장소에 가서 그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저께 그 사거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에미를 모른 척하고 재빨리 케이크를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지호는 에미가 사탄의 친구인 줄 알고 매우 질투했습니다. 지호가 떠나기 전에 어제 지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사탄은 자기 룸메이트는 지진이 난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진 때문에 책과 CD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어제 지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에 놀랐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인공의 룸메이트가 그의 여자친구냐고 물었다. 라고. 사탄은 그의 남동생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안심했다. 사탄이 에미에게 왔을 때 그녀는 그 젊은 남자가 여기 계속 살 생각인지 즉시 물었다. 지난 며칠 동안 에미는 그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며 뛰어난 대처 능력으로 가게 주인의 신임까지 얻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에미는 전에 사탄이 한 말을 무시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청년이 계속 여기에 산다면 그녀는 그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교활한 얼굴로 그는 타일라를 정복하러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갑자기 자전거 바퀴가 펑크나면서 그 청년이 소리쳤다. 에미는 고칠 수 있다고 말했고 그것은 그를 매우 기쁘게 했다. 하지만 갑자기 총알이 그들에게 날아왔다. 그래서 사탄은 재빨리 그녀를 땅으로 밀었다. 에미가 그를 만지지 못하게 했기에 사탄은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에미가 사탄의 총알 회피를 도와줄 차례가 되자 그는 즉시 에미에게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곁에서. 역에 아직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 사탄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로. 마법 총알이라는 걸 깨달은 사탄은 그 사람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과 에미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 자신과 에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에미에게 시기를 잘못 골랐다고 나무랐기에 그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야. 하지만 그 청년은 밤늦게 퇴근했고 오후에는 그녀는 일하느라 바빴어요. 사탄은 더 이상 자전거를 타고 싶지 않아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그는 다시 에미를 만났고 그녀가 훔치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사실 지갑을 잃어버려서 하룻밤 묵고 싶어 했어요. 알실은 에미를 보고 악마군주가 영웅과 밤새도록 같이 있을 만큼 뻔뻔하다고 비난했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사탄은 그들이 마법 총알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에미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이곳에서 꽤 멀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에미를 여기서 재워야 했어요. 알실은 가장이었기 때문에 우월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사탄은 에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천엔을 흔쾌히 주었어요. 내일 기차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알실은 그들의 빈약한 예산에서 나온 큰돈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에미는 내일 일찍 떠나겠다고 약속했어요. 자정의 사탄은 치오로부터 아직 일어날 지진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젊은이가 깨어났을 때 그들은 에미가 만든 도시락을 보았습니다. 먹는 동안 알실은 갑자기 바닥에 열쇠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에미가 그것을 사용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여기에 던졌습니다. 알실은 그녀의 상황 대처 능력에 감탄하며 만약 자신이었다면 열쇠를 집에 가져갔을 텐데 목욕을 하면서 에미는 어젯밤 일을 떠올리고 매우 창피했습니다. 그때 TV 뉴스에서 총격 사건을 보게 되었고 사탄도 거기에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때 치오는 어젯밤 사탄에게 지진 관련 메시지를 보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께 오후에 일찍 퇴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니 조심하라고 치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에미는 지카의 초대로 다시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잃어버려서 거절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정오에 은행에 가서 몇 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에미에게 전화해서 영웅과 마왕에 대해 알고 있다며 그들을 없앨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두 사람이 같은 편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에미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마왕과 그녀가 다른 세계에 온 것은 인타일라의 뜻이었다고 했어요. 인타일라. 이 말을 듣고 에미는 즉시 일어섰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가 악마라는 것을 감지했어요. 알세이를 제외하고는 사령관 4명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에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다 사라졌어요. 에미는 상대가 세이커에게 인타일라를 언급했다고 추측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게 아니었기에 그는 전화를 끊었다. 에미가 밥을 먹으려던 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매우 화가 났다. 사탄은 경찰들이 자기 전말을 찾았다며 VIP 대접을 해주는 동안 에미가 내려오자 두 젊은이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감히 자신을 불러다가 보석금을 내라고 하다니. 사탄은 집주인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 에미가 어제 그의 집에 묵었으니 그 은혜를 갚아야 했죠. 답례를 해야 했어요. 알세엘은 에미가 전혀 영웅답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물건을 사고 마왕의 전략 참모로서 자격이 없다며 알세엘을 꾸짖었습니다. 마왕의 전략 참모답지 못하다고요.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에미는 그들이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표적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자기가 그를 없애기 전에 죽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났고 그도 지호를 만나러 가야 했다. 소녀는 집에 돌아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예쁜 옷을 입었다. 가서 알세엘은 아직 약속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악마왕을 쇼핑에 데려갔다. 다 여러 옷을 입어본 후 알세엘은 마침내 사탄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랐다. 젊은 남자는 중요한 경우를 위해 까만 돈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다. 사탄은 그냥 차 마시고 이야기하러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알세엘은 여자애들이 중요한 일을 평범한 친구들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지호가 사탄에게 말했다는 건 그에게 호감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알세엘은 악마왕이 데이트에 시골스러운 옷을 입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지호가 사탄을 만나러 왔고 머리 스타일을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사탄이 평소 옷을 입지 않아서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사탄이 아주 잘생겨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은 형이 데이트에 그런 옷을 입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지호는 데이트라는 말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서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 했어요. 카페에 가서 자기가 쏠 거라고 약속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사탄은 자기 돈이 충분히 있다며 지호를 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호는 손을 잡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서로 놓칠까 봐 사탄도 그러자고 했어요. 에마이는 걷다가 알세일이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고 악마왕이 여자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에마이는 알세일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난이 왜 사귀어야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알세일은 지호가 사탄에게 반했다고 했고 에마이는 왜 그런 마왕에게 빠졌는지 궁금했어요. 에마이는 지호의 영혼이 크고 둥글다는 걸 알고는 자신과 비교하며 자기처럼 평평한 건 전투 중에 움직이기 쉽다고 말했어요. 알세엘은 이해하지 못하고 에마이가 약에 취했다고 생각했고 에마이도 지호의 지진에 대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엿듣기 위해 그곳에 갔어요. 이 순간 지호는 사탄에게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귀에서 자주 울리는 소리가 난다고 말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밤에는 누군가 다른 세계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곧 큰 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이 매우 이상한 언어를 사용했지만 지호는 이해할 수 있었다. 자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지호는 항상 지진을 떠올렸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이 의식을 교환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이 의식을 교환하는 기술이고 서로 다른 세계 사람들 간의 관점 차이입니다. 사용하려면 표적 탐지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나를 발사하면 마법 폭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 지진으로 변환되었을 수도 있고 근처에서 발생한 폭발은 소나가 사탄과 MI를 겨냥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MI와 알실이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지호의 기울림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크게 말하며 지호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폭발 소리에 그녀는 훨씬 안심이 되었다. 사탄은 MI가 자신을 신뢰할 만한 선배로 생각하게 만들었기에 더욱 자랑스러워했다. 순진한 소녀를 유혹하려는 바람둥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니까. 지호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MI가 갑자기 나타나 사탄을 믿지 말라고, 그가 여우 같은 놈이라고 충고했다. 지호는 MI에게 혀가 날카롭다며 쏘아붙이며 누구냐고 물었고 MI는 자신이 주인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젊은 남자는 MI와 지호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둘 다 무시했다. 지호는 자신이 사탄의 전 여자친구라고 생각해서 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다. 지호는 그 기회를 타서 MI가 자신이 사탄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고 MI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물러서지 않고 다퉜다. 갑자기 또 지진이 나서 가구와 집들이 무너졌다. 지호가 깨어났을 때 MI는 그들이 여기 묻혔고 사탄의 무리와 헤어졌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그녀는 그 청년이 아직 살아있고 지호와 화해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사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도 지호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워했고 지호는 그들이 꽤 가까워 보였기에 MI가 사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청년을 싫어했고 MI에게 사탄에게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지호를 재우고 사탄을 불러냈습니다. 이 순간 그 청년은 다시 마왕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키가 크고 복근이 멋진 모습이었죠. 그걸 본 MI는 남은 성력을 모아 마왕을 처치할 성검을 만들려 했습니다. 마왕을 끝장낼 성검을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는 지호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모두를 여기서 탈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마왕이 인간들을 구하려 한다니 MI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고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던 거죠. MI는 어릴 적 아버지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오셔서 음식 맛있다고 칭찬하셔서 한몫 드렸어요. 드시라고 드렸죠. 그분은 동쪽 대륙이 마왕에게 함락당했고 서쪽도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잭슨은 그곳은 위대한 신과 왕세자가 지키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여전히 루시퍼를 이길 수 없다고 믿었어요. MI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제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말했죠. 그녀는 삼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아버지가 항상 옳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MI는 신부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지만 잭슨은 슬픈 표정으로 MI를 데려가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천사의 딸이었고 악마 군주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왕을, 그는 딸을 매우 사랑했지만 그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은 루시퍼의 군대에 의해 불타버렸습니다. 신부는 MI에게 그녀가 자신의 천사였던 어머니, 그는 그 성검은 천사와 인간의 아이만이 다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제에게 마왕을 물리칠 수 있도록 검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I가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에 사탄이 MI를 부르러 왔고 MI는 그 젊은이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놀랐습니다. 치오가 무사한 것을 보고 사탄은 매우 기뻐했고 경찰은 그녀를 사사키 형사의 딸로 알아봤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마법을 썼던 것을 기억해내고 오늘 일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치오가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도 곤란해지고 싶지 않았기에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사사키에게 쓴 마법이 우연히 치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 거라고 사탄은 말했어요. 적의 공격이 실패했기에 젊은이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자고 쉬고 싶어 했습니다. 공격이 실패했거든요. 그는 지진은 다른 누군가가 꾸민 일이며
그 사람은 또한 근처에 에마이는 마력과 마법 장비를 보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지카가 에마이를 불렀고 에마이는 그녀에게 갔다. 알셀도 서둘러 마왕에게 적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적의 존재를. 사탄은 알셀을 탓하지 않았고 그것은 젊은 남자를 눈물 짓게 했다. 지카는 에마이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친구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고 알셀은 마왕에게 자신을 벌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두 명의 경찰관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에마이는 식사를 마치고 그녀가 어머니와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지카는 고향이 고베이고 거기는 매우 힘든 곳이라고 말했다. 에마이가 묻자 그녀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매우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래서 누군가 고향에 대해 묻자 지카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에마이 또한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폭력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지카는 자신의 과거를 함부로 묻지 않았던 에마이를 깊이 껴안았다. 고향. 지카는 혼란 속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았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천사와 악마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한편 경찰관은 최근 절도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사탄과 알시엘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절도 사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카는 뉴스를 보고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에마이에게 사탄이 보호해주니까 꽤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욕을 하면서 에마이는 자신의 마음속 따뜻함을 느꼈고 그것은 그녀를 매우 그때 악마왕이 애 인간들을 구하려 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사탄의 집에 가서 빚을 갚았습니다. 벤은 지난밤 알시엘이 악마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극적였고 이제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사탄은 에마이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치호, 자,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당당하게 말하자 사탄은 곧장 그녀를 내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남학신 조심하라고 일러줄까 하다가 하지만 이미 에마이가 얼굴부터 납작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너무 늦었다. 알시엘은 큰 소리를 듣고 적의 매복이라고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에마이가 다쳤기 때문이다. 사탄은 부하에게 에마이를 위해 붕대를 사오라고 시켰다. 그는 에마이의 상처 소독을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도움을 거절했고 혼자 하고 싶어 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보며 안부를 물었지만 그녀는 과산화수소 병을 그의 얼굴에 던지며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악마 군주처럼 더욱 잔혹하게 굴라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예쁜 여자들과 농담하는 사람처럼 굴지 말라고 요구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악마 군주처럼 더욱 잔혹하게 굴라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예쁜 여자들과 농담하는 사람처럼 굴지 말라고 요구했어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예쁜 여자들과 농담하는 사람처럼 굴지 말라고. 사탄은 영웅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큰 소리로 울면서 악마 군주에게 상처 치료를 부탁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악마 군주에게 상처 치료를 부탁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에마이는 사탄에게 고향을 불태우고 악마가 무수히 많은 나쁜 짓을 하게 했기에 그녀는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맹세했어요. 그 전까지는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에 사탄은 그녀에게 사과했어요. 갑자기 지호가 그곳에 와서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오해했고 곧바로 떠났어요. 집주인은 사탄의 러브스토리를 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평가했어요. 미키는 에마이가 사탄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해서 바로 강하게 비판했어요. 아주. 집주인이 하숙집을 개조할 계획이었기에 그녀는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그에게 확인서에 서명하게 하고 지호가 역으로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역으로. 지진이 일어나자 그녀는 즉시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호가 소나에 맞아 동력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 가라고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이때 야경의 두 부하가 포털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감지된 인공 마법력이 엄청난 규모로 목표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격렬한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지호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에마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갑자기 보라색 머리 남자가 지호의 절망을 악마왕과 영웅을 통해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악마왕과 영웅을 통해서 말이죠. 어떤 남자가 그 사람을 만지자 즉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심지어 날개까지 돋아나 악마왕을 뛰어넘는 사냥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탄의 무리는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즉시 그곳으로 갔고
거기서 루시퍼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루시퍼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지구로 통하는 포털을 통과하는 동안 백발의 남자가 멀미 때문에 토했습니다. 온통 토했습니다. MI는 자신의 성검이 루시퍼의 가슴을 찔렀기에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교회의 오바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MI가 포털을 통해 날아갈 때 그는 몰래 뒤따라왔습니다. 오바는 모자를 벗고 MI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왕을 물리친 후 권력을 확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더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 유지를 위해 MI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탄은 그 젊은이를 끌어들이기 위한 동기로 루시퍼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싸구려 시나리오는 그에게 너무 예측 가능했고 그는 B급 영화가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RCL은 마왕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영화를 보는데 돈을 낭비한다는 사실에 즉시 화가 났습니다. 스트레스 푸는데 영화를 본다고요. RCL도 외출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몰래 혼자 나가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이때 루시퍼가 RCL에게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젊은이는 기절하기 직전 사탄에게 할인일에 영화를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영화 할인일을 이용하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루시퍼는 하늘로 날아올라 마법으로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재빨리 방어했지만 MI와 함께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루시퍼가 최근의 강도 사건들을 저질러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하고 마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탄은 잔해에 갇힌 순간부터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공포가 그에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만큼 충분한 마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사탄이 이 세상을 침수시키면 그에게 인테일라로 돌아갈 만큼의 마력이 생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왕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그런 식으로 마력을 빼앗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루시퍼는 마왕을 순진하다고 꾸짖고 치오의 절망을 흡수하여 그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탄은 불행히도 마법 총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불운하게도 그 청년은 오바에게 현장에서 제압당했는데 불이 사탕을 주었습니다. 사탄은 둘을 끝장낼 뻔했지만 남은 힘을 짜내서 MI를 순간이동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역 앞에 쓰러져 불행히도 루시퍼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주인공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루시퍼는 마왕을 물리쳤기에 승리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그는 치오를 자유낙하시켰다. MI는 곧바로 그녀를 잡으려 달려들었고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루시퍼는 마법을 사용하여 건물들을 MI에게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마왕이 돌아왔고 이전보다 더 강력했기에 멈췄다. 전에 치오는 몽롱하게 눈을 뜨고 마왕의 모습을 보았다. MI는 사탄이 사람들의 절망을 흡수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탄은 자신의 마력이 줄어들자 즉시 MI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여자는 자랑스럽게 거절했지만 잠시 후 동의하여 치오를 보호할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MI는 즉시 힘과 성검을 소환했고 그것은 사탄조차 감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제거한 후에는 마왕도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소멸시키겠다고. 사탄은 즉시 모두를 기절시키고 양측이 싸울 수 없도록 마법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맘껏 싸울 수 있었다. 루시퍼가 공격해오자 MI는 곧바로 그 공격을 사탄의 얼굴로 돌렸다. 그리고 곧바로 루시퍼와 1대1로 싸우려고 돌진했지만 그에게 발차기로 날아갔다. MI가 있던 곳에 루시퍼의 깃털 하나가 폭발했고 그 광경에 루시퍼는 극도로 만족했다. 하지만 MI는 RCL에게 구출되었다. 그 젊은이는 영웅과 협력하고 싶지 않았지만 악마왕에게 항상 충성할 것을 맹세했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루시퍼는 RCL의 적이 될 겁니다. 그 청년은 일찍 마력을 회복했지만 집에 가서 망토를 가져다 멋있게 입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오바는 그를 뒤에서 쏘려 했지만 MI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루시퍼는 오바를 무능하고 쓸모없다며 꾸짖었고 제대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오바는 전력으로 싸우면 돌아갈 성물이 부족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루시퍼가 여기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덤벼들 수밖에 없었다. 치오가 사탄에게 이게 영화 촬영이 아니냐고 묻자 젊은이는 할 말을 잃었다. 어쩔 줄 몰라 했다. RCL과 MI가 루시퍼를 완전히 압도했다. 오바가 곧바로 그들을 대신해 공격했지만 RCL에게 날려버렸다. 그 모습에 마왕은 안도하며
건물들을 무너뜨렸다. 젊은이는 이 일을 빨리 해결하고 치오에게 유지 보수 방법을 보여주고 싶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마왕은 즉시 날아올라 오바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루시퍼는 마왕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겁에 질려 공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살기, MI는 감히 도시를 파괴한 그들에게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루시퍼에게 질문하며 만약 그로 인해 자기가 늦게 출근하면 같이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마왕은 루시퍼의 형체를 일그러뜨리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얼굴 특징. 그 후 치오는 그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다른 세계의 악마 군주라고 말했다. 젊은 남자는 치오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믿었다. 그리고 MI는 자신이 인간이자 천사라고 말했고 그 말에 치오는 악마와 천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MI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악마 군주를 비웃기까지 했다. 식당. 그래서 그는 반박하며 그녀에게 그렇게 힘이 있다면 왜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MI는 그가 실력을 숨기고 있을까 봐 두려워서 감히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아껴야 했습니다. MI는 또한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치오가 안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마력을 되찾고 인타일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근무 변동이 많아서 그 청년은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MI는 루시퍼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MI의 분실된 지갑을 돌려줘야 했다. 갑자기 MI의 부하 2명이 나타나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들은 즉시 그 세 사람이 악마 군주와 그의 부하임을 알아봤다. 에마타는 자신이 떠난 후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전에 사탄은 그들에게 먼저 그의 성으로 가라고 말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모두들 충격을 받았는데 성이 쥐구멍만큼 작았기 때문이다. 한편 마왕은 마법으로 무너진 건물들을 복구하기로 했다. 그 말과 함께 사탄은 이곳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렸다. 사탄의 집에서 애니스는 MI를 찾으라고 말했다. 그들은 여러 번 소나를 발사했고 그 때문에 치오는 자신이 들었던 목소리가 그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애니스는 이전에 신호 확인 위치를 항상 마왕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설정해 두었다. 갑자기 그 청년이 돌아왔고 그 때문에 치오는 비명을 질렀고 그 청년을 놀라게 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애니스는 MI에게 교회로 돌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와 에마타는 마왕이 도시를 복구하고 사람들이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에 꽤 감명받았습니다. 근무 시간 동안 치오는 사탄이 인타일라로 돌아올까 봐 걱정했지만 너무 많은 힘을 잃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치오에게 불편한 기억을 지우는 것을 언급하자 그녀는 극도로 화가 나서 그를 바보라고 꾸짖었습니다. 승진을 기념하여 사탄은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러 나갔습니다. 젊은이는 매우 위압적인 모습이었기에 알세일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며 그에게 주의를 주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가엾은 참가자들이 너무 맛있다고 말했고 알세일은 영양균형을 위해 채소를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양균형을 위해 채소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루시퍼에게 가져갈 음식을 사고 싶어 했지만 알세일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과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세일은 사탄이 그를 처리해 주길 바랐습니다. 사탄이 그를 처리해 주길 정말 바랐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오바를 놓쳤고 MI와 마왕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상관은 오바가 성에서의 전투 후 마왕이 사라졌다고 말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파란 머리의 사람은 에마타가 세닐 신성 제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MI가 살아있고 오바가 신앙을 버렸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궁정 마법사가 MI가 살아있다고 발표한다면 이전에 그녀가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 머리의 사람은 오바가 신앙을 버렸는지 조사하고 MI 일당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상은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집에 돌아왔을 때 루시퍼에게 너무 배고프다고 불평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돼지고기 한 봉지를 샀다는 것을 보자 그 청년은 즉시 투덜거렸습니다. 알세엘은 루시퍼를 위해 컴퓨터를 사서 인터넷에 연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젊은이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본 알세일은 그에게 마법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큰 돼지고기 덮밥과 특별한 음식으로 그를 포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자 루시퍼는 그에게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MI를 불러 그의 형제가 웹사이트 해킹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며 신용카드를 통해 할부 구매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같은 여자가 바로 화를 내서 급하게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카이는 사탄이 1년도 안 돼서 매니저로 승진한 것을 축하했고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자기 MI가 일하는 중에 전화를 했다고 사탄과 짧은 대화를 나누러 왔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중에 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게임을 못해서 고민하던 중 갑자기 젊은 남자가 어떤 웹사이트에 끌렸습니다. 이때 알세일은 다만키아가 아마도에 거주 지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읽었습니다. 하급 박마들, 그는 거기 가서 마력을 보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여행 경비가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알세엘은 집주인이 보낸 편지를 보았습니다. 사탄이 일을 마치자 MI는 루시퍼가 자기 집에 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탄은 이전 사건 이후 오바가 감금되었기 때문에 감히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MI는 작은 집에 무려 3명의 악당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사탄은 에드나일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MI는 언제든지 거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왕을 감시해야 했기에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루시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세엘은 사탄에게 편지를 보지 말라고 충고했고 계속 토했습니다. 저녁에 그 청년은 집주인이 수영복 사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루시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탄은 그를 막이면서 사진을 무서워한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보고는 잠잠해지더니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루시퍼는 곧바로 그들에게 악마와 관련된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서는 밤의 돌들의 속삭임과 야만적인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잠시 후 사탄과 알세엘은 그곳에 갔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치오가 그들을 불러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자신이 후조시라서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사탄은 치오에게 학교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에 대해 물었습니다. 치오는 사람들이 괴물의 신음소리를 듣거나 창문에 악마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라고 했대요. 사탄은 인타일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하고 싶어 했어요. 그날 저녁 치오는 그 둘을 봉인된 교실로 데려갔어요. 치오가 태어나기 전에 학생 한 명이 그곳에서 실종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어요. 사탄은 치오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탄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라고 했어요. 사탄은 다른 미스터리들에 대해 물었어요. 그래서 치오가 말했죠. 북쪽 계단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계단 수가 다르다고요.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새벽 3시에 미술실 조각상이 눈을 떴대요. 국어사전에서 저주라는 단어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요. 음악실 피아노가 가끔 스스로 소리를 냈대요. 그리고 7번째는 아무도 몰랐어요. 알게 되면 전화가 오고 영혼을 빼앗긴대요. 사탄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전화벨이 울리자 깜짝 놀랐습니다. 루시퍼는 봉인된 장소에 열린 포털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곳에 자기장이 불안정해져 포털이 더 쉽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 쉽게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실종된 학생이 그곳에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털이 열리는 적절한 시기에 간다면 마력을 보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력을 보충할 수 있겠죠. 사탄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마법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알세일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부적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사람은 아마이였다. 그 후 그녀는 그들이 봉인된 교실에서 마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탄은 그녀가 왜 침입했냐고 질문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슬리퍼를 갈아 신으면서 그들이 마력을 보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힘을. 하지만 그녀가 돌아섰을 때 그 무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사탄은 아마이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기에 도망쳤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그를 따라 잡았기에 그는 재빨리 방에 숨었다. 아마이는 마네킹을 보고 괴물이라고 생각해서 100조각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습니다. 사탄은 아마이의 파괴적인 행동을 나무라며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집센 아마이는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사탄에게 마법으로 복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둘은 말다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습니다. 그 후 사탄은 아마이에게 성검을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도착하자 알세일은 천장나무가 느슨해져 있는 걸 보고 누군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헐겁더군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게임 콘솔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루시퍼가 전화해서 게임 콘솔을 보았다면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사탄은 자신과 오바가 여기 포털을 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는 즉시 자신이 그와 함께 머물렀고 불행히도 게임 콘솔을 잊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루시퍼가 자신을 속여 이것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부인했고 심지어 그 청년에게 자기 음식을 사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부하에게 코가 꿰인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는데 그 때문에 알세일을 팔아 생필품을 살 돈을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 사탄은 우연히 집주인의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주워서 보니 즉시 환생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난쟁이 루시퍼는 알세일에게 게임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청년은 하루에 1시간만 플레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사탄이 막집에 돌아왔을 때 계단에서 떨어지는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그녀를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제 그 여자아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러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스즈노라고 소개하며 사탄이 어젯밤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새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라면 한 상자를 고맙다고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라면 한 상자를 주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그것을 들자 너무 무거워서 겨우 들 수 있었습니다. 알세일도 자신을 소개했지만 집주인이 이미 그녀에게 말해주었었다. 그들에 대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찾으라고 덧붙였다. 스즈노는 집주인 편지의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알세일이 즉시 그녀를 멈추었다. 갑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내성적이고 숨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젊은 남자는 화가 나서 부인했다. 이것 마치고 스즈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이때 이마이는 이마이하다가 일본으로 옮길 때 손상을 방지하도록 개조한 성물을 받았습니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조된 것을 이마이가 그것을 마시자 마법력을 보충할 수 있었지만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만. 그 후 이마이는 타는 듯한 햇볕에도 사탄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루시퍼가 소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소녀가 악마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마이는 몰래 다가가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스즈노는 일해야 하는 알세일에게 빚을 갚기 위해 루시에게 우동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를 위해 요리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루시퍼에게 제대로 말해주라고 스즈노에게 부탁했어요. 둘이서 목이 쉴 정도로 얘기했지만 젊은이는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루시퍼에게 생강을 갈라고 부탁했어요. 안타깝게도 다 떨어져서 스즈노는 집에 생강을 가지러 갔어요. 이마이는 이걸 듣고 급히 도망쳤지만 계단에서 또 넘어졌어요. 다행히 사탄이 잡았지만 이마이는 사탄을 때려 기절시켰어요. 그 후 스즈노는 갑자기 문을 열고 이마이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탄은 그녀를 비웃으며 그렇게 부주의하면서도 히어로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루시퍼는 이마이가 떨어뜨린 물건들을 모두 주워 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줄 알고 여자는 즉시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이마이가 그것을 마시면 알세일처럼 열사병에 걸릴 거라고 말했고 그것은 그녀를 꽤 놀라게 했습니다. 스즈노는 자신을 탓하며 만약 자신이 더 나은 요리를 선택했다면 알세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왔어요. 하지만 그 청년은 스즈노를 전혀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마이에게 자기소개를 하러 왔고 명문가 출신이며 먼 타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직 여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마이는 다른 여자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버릇이 있었지만 정중하게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식사 후 사탄은 배울 것이 너무 많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처럼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 사탄은 가게의 점장이 될 것입니다. 젊은 남자는 그 자리가 높은 책임감과 훨씬 더 높은 급여를 가진 자리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이는 전혀 믿지 않았고 그래서 사탄은 언젠가 자신이 상상도 못할 높이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높이에 스즈노는 이마이와 사탄이 너무 편하게 이야기해서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이마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러 번 설명해야 했고 심지어 사탄이 빨리 소금 장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마이는 스즈노가 치오와 꽤 닮았다고 생각해서 그녀가 마왕을 노리고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스즈노는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이마이는 전에 치오도 자신처럼 사탄을 좋아했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냥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처음에 이마이는 스즈노가 악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주 동안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에게 정중했다. 그래서 이마이는 스즈노에게 사탄은 쉽게 상대할 사람이 아니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말이죠. 스즈노는 자신은 싸움 경험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이가 경고했으니 따르겠다며 앞으로도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지도. 그 후 안으로 들어가 스즈노에게 연락하기 쉽도록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스즈노에게 이상한 짓을 하면 죽도록 패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를 거의 죽일 뻔했어요. 그녀는 밖으로 나가 스즈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계단 때문에 이마이는 또 한 번 넘어졌습니다. 오후 사탄은 일하러 가려던 중 스즈노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마이가 스즈노에게 지나친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즈노는 아니라고 했고 그에게 도시락을 주었습니다. 퇴근 후 이마이는 이마이하다에게 비타민 약의 효과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약을 마셨지만 효과를 검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약을 마셨지만 아직 효과를 확인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마이는 사탄과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반응이 있었다. 상대방은 이마이를 놀리며 삐진 연인 같다고 했고 그 말에 이마이는 격분했다. 두 사람은 숙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마이하다는 이마이가 둘 사이를 적대적으로 만들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마이는 자신은 영웅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명예를 걸고 결코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마이하다는 아직 소문이 새어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회는 오바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 중에는 충동적인 사람들도 있어 일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마이에게 경고했습니다. 일본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동시에 사장은 치킨 가게가 내일 문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 문을 연다고. 바빠서 그녀는 그 사업을 사탄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긴급 상황에는 그녀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사탄이 더 성장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 가게의 보조금 식사를 먹고 싶냐고 물었다. 하지만 오늘 사탄은 도시락을 가져왔기에 그 후 그 청년은 휴게실로 가서 먹었다. 사탄이 이것이 옆집 여자가 준 것이라고 말하자 치오는 즉시 사탄을 붙잡고 질문을 퍼부으며 안을 보고 싶어 했다. 사탄이 도시락을 열자 치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래쪽을 보고 싶어 했고 도시락이 하트 모양인 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 그날 저녁 이마이가 백화점에서 나오는 순간 가면을 쓴 사람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마이는 즉시 성검을 꺼내 상대를 베어 쓰러뜨리고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가면 쓴 사람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공격자의 공격은 그녀의 성검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그는 그 틈을 타 이마이를 끝장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마침 나타나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가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이마이에게 진술을 위해 남아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마이는 비타민 약이 효과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성검이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보다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적의 보라색 빛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성검과 마법 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그녀의 성검과 마법 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찰관이 그녀의 가방을 돌려주었고 마침 치오가 전화해서 사탄이 여자아이에게서 하트 모양 도시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다 사탄의 집으로 가서 라이벌을 확인했습니다. 치오는 인테일라의 암살자가 독을 탔을까 봐 두려웠어요. 사탄의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면 큰일이니까요. 스즈노가 문을 열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치오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 후에 알실이 아파서 스즈노가 요리를 해주러 온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치오는 스즈노를 칭찬하며 요리 비법을 물어봤어요. 사탄은 손님들을 위해 그릇과 젓가락이 충분하지 않을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치오는 자기가 좀 가져왔다고 했어요. 음식이 다 되자 루시퍼는 낡은 종이 상자에 음식을 담아 먹게 되었어요. 그는 MI보다 더 못하게 대접받는다고 바로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사탄이 말했죠. 손님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요. 스즈노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돈을 아끼려고 남은 재료를 활용했다고 말했어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요. 이 말을 들은 사탄은 그녀에게 자기 일터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고 모두가 놀랐어요. 그는 치오가 있으니 스즈노가 너무 부담 느끼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루시퍼는 여자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왕 때문에 할 말을 잃었고 치오는 실망을 넘어 절망에 빠졌다. MI는 아는 사람과 일하는 건 장단점이 있으니 서두르지 말라고 스즈노에게 충고했고 스즈노는 그것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 신중하게. 알실은 그녀가 항상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했고 스즈노는 자신의 옷장에는 서양식 옷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모두 5초간 얼어붙었다. 루시퍼가 가방 살 곳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MI는 곧바로 그것을 낚아챘다. 자신이 게임 중독에 걸릴까 봐서였다. 치오마저 루시퍼를 차별했고 그것은 젊은 남자를 매우 불만스럽게 만들었다. 치오는 MI에게 스즈노를 데리고 옷을 사러 가자고 했고 MI도 기꺼이 돕겠다고 했다. 그 후 스즈노는 새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MI와 함께 외출했다. 이때 알실은 마왕에게 치오를 조심히 집에 데려다 주라고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탈 수 없어서 걸어가야 했어요. 도시에서 사탄은 치오가 자기 집에 오는 것에 대해 치오의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치오가 자기 집 주소를 부모님께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미 허락을 받았어요. 부모님께서 치오는 사탄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겠다고 했고 사탄은 그 제안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치오는 정말 기뻤어요. 사탄은 치오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걱정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치오는 자신은 MI를 통해 그가 한 좋은 일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사탄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그저 비의 누나 정도로만 생각하더라도 짝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더라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치오는 그 젊은이에게 여자아이들을 화나게 할 만큼 어리석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갑자기 스즈노가 치오의 고백을 모두 들었다며 말했고 너무 부끄러워서 주인공의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어요. 그녀는 도망쳤어요. 스즈노는 치오의 마음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사탄은 즉시 그녀의 부모님이 자신을 믿는다면 자신도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그 후 스즈노는 MI를 만나러 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교통카드 사용법을 몰라서 MI는 그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스즈노는 포털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둘 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MI는 그녀가 안테 아이라 출신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즈노는 MI가 자신이 마왕을 노리고 있는지 묻는 것을 듣고 MI가 그녀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MI가 사탄을 좋아하냐고 묻는다는 걸 깨닫지 못한 스즈노는 그 소문을 언급했어요. MI가 마왕과 같은 편이라는 소문 때문에 미쳐버렸다고요. 교회가 자신에게 복수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어제 가게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이 스즈노일 거라고 MI는 의심했지만 상처는 없었어요. 스즈노는 MI에게 도전할 만큼 바보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시간이 되었으니 종교재판소의 수사관장 스즈노라고요. 일 때문에 MI는 스즈노에게 이민 신청을 하고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아이는 교통카드 사용법을 몰랐고 에스컬레이터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얼굴부터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게다가 TV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MI는 스즈노가 너무 시골 출신이라 믿을 수 없어서 그녀에게 여기 와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스즈노는 일본 전통 의상이 일본의 전통 의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항상 전통 의상이 나오는 시대극을 즐겨보았다. MI는 스즈노가 마왕의 집 근처에 사는 이유를 물었고 스즈노는 마왕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스즈노는 MI가 마왕과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탄을 물리치고 엔티 아일라로 돌아가 오바의 부정한 방법을 은폐하려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MI와 협력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오바의 부정한 방법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다. MI는 동의하지 않았기에 스즈노는 그녀를 설득하여 자신의 마땅한 자리와 명예를. 하지만 MI는 자신을 없애려 했던 자를 믿을 수 없어 거절했습니다. 마왕과 함정을 무너뜨렸던 자를. 게다가 마왕을 쓰러뜨리는 건 MI의 임무였기에 MI는 스즈노가 간섭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마왕이 곧바로 눈치챌 테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즉시 간파할 것이라고. MI는 또한 스즈노가 배우라고 패션 잡지 몇 권을 꺼내 주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때 시오는 자전거를 빌려 타고
도망친 것을 악마왕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근처에 식당이 생긴 이후로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경쟁에서 밀려 동료가 다른 곳으로 밀려났다며 사탄에게 센타키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센타키를 무찌르라고요. 잠시 후 파란머리 남자가 가게 주인을 찾아왔고 사탄은 그녀는 외출 중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직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탄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탄은 그 남자의 이름이 미츠키이고 센타키 치킨 가게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시오가 매우 예뻐 보여서 그는 아첨하는 말로 칭찬을 하고 바로 포장 주문을 했습니다. 그 후 시오는 그 남자가 너무 강한 향수를 뿌리고 기름진 안경을 썼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식당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알세를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이와 지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스즈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반지를 팔아 전통 일본 의상과 열차 카드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스즈노는 아마이에게 악마왕의 직장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때문에 지카는 그녀가 연적과 대결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즈노와 함께 그 드라마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알셀은 센타키의 염탐을 갖고 시오와 주인공은 경쟁점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곧 그들은 하다가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축제라서 이곳은 꽤 붐볐습니다. 지카는 미지조노 가게가 너무 한산해서 사랑 싸움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센타키 가게는 꽤 바빴기 때문에 싸움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센타키 가게는 꽤 바빴기 때문에 지카는 그것을 싸움터로 정했습니다. 그 후 지카는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이는 스즈노가 친구의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지카는 두 사람에게 음식을 시키라고 했고 흔쾌히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했다. 미츠키는 할인 쿠폰을 주면서 지카의 손을 잡았는데 그녀는 놀랐다. 지카는 친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며 미츠키의 향수 냄새와 변태스러운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카는 두 친구의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를 정말 듣고 싶어 했고 그래서 스즈노는 사탄이 친절한 이웃이라고 말했는데 아마이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애가 마왕을 없애라고 했던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 아마이가 사탄을 적이라고 말하자 지카는 친구가 정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이는 스즈노에게 악마왕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충고한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그의 애정을 두고 경쟁에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이는 지카가 자신을 사탄과 엮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를 나쁜 놈이라고 저주했는데 그 때문에 알세엘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한편 사탄은 이전에 자신의 부하에게 센타키의 음식을 조사하라고 부탁했었기에 매우 걱정했습니다. 부하에게 센타키 음식 상황을 조사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매우 걱정했습니다. 알세엘은 경쟁자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마왕은 설명했습니다. 그곳에 간 자신의 목적은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사탄의 직업과 관련된 문제였기에 알세엘은 그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마왕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갑자기 치오가 와서 오늘 일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거리가 매우 붐볐지만 가게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탄에게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이는 젊은 사람의 정신, 그는 또한 경쟁자가 일시적으로 우위에 있을 뿐이며 곧 다시 1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모두 창문을 닦으러 가세요. 그래서 당분간은 모두 창문을 청소해야 합니다. 알세일이 미와 결판을 내려던 참에 그녀가 부탁을 했습니다. 알세일이 이 식당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미는 그에게 원하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요리로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세일은 곧바로 체면을 버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탁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양심을 헐값에 팔려고 했다. 지카는 알세엘이 미의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두 사람은 즉시 부인했다. 그는 자신을 사탄과 함께 산다고 소개했다. 그래서 지카는 그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 싶어 했다. 젊은 남자는 즉시 자신과 사탄이 한때 마오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미는 경쟁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지카는 친구에게 그 직업에서 일할 만큼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다. 알세일은 그 당시 미는 단순한 임시직원이었다고 말했는데 수즈노는 꽤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는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세일은 사업이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경영진이 직접 지휘해야 했습니다. 미가 매우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그들처럼 신참들이 경영하는 회사는 쉽게 망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가 입찰에 성공했고 마오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먼 아파트로 흩어졌고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죠. 다시 미를 만나도록. 아마도 그녀는 여전히 옛 라이벌을 신경 썼기에 그들의 집에 자주 왔을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1년 만에 100번의 교대 근무를 하고 팀장으로 승진했고 그는 집에서 가정적인 남편으로서 빨래와 요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여전히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간직했습니다. 알세일은 악마 군주가 미를 매우 싫어해서 지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이 너무 많았기에 실망했어요. 지카는 자기 가족도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위험할 때 서로 도왔다고 말했어요. 위험할 때. 그래서 그녀는 알세일에게 사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니 더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했어요. 젊은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는데 지카는 그것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사탄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알세일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그를 만나기로 했어요. 떠나기 전에 젊은이는 음식을 몇 가지 더 포장해달라고 주문했고 아마이에게 돈을 내야 해요. 먼저 밖으로 나간 미츠키는 아마이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시적인 소년처럼 행동하며 여자가 취약할 때 남자들이 종종 이용한다는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했지만 아마이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알세일은 마왕에게 경쟁업체에서 할인 코드를 제공하고 뼈째 먹는 닭고기를 사용하며 유기농 커피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 젊은이를 칭찬하며 감자 세트와 특대 참치 2덩이를 상으로 요구했습니다. 사탄에게 칭찬받은 젊은이는 감자 세트와 특대 참치 2덩이를 상으로 요구했습니다. 사탄은 루시퍼가 이 요리들에 대해 불평하면 그 젊은이를 한 방도 빗나가지 않고 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방도 빗나가지 않고 말이죠. 알세엘은 악마 군주에게 그새 여자아이들과 잘 해보라고 말하고 먼저 떠났습니다. 지카는 사탄이 전문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꽤 질투했습니다. 아마이 주변에는 자신을 포함해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탄이 세 사람에게 주문을 받으러 왔지만 아마이는 그 젊은이에게 커피와 애플파이를 가져오라고 했고 이는 그를 꽤 화나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카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받았고 이는 그 젊은이를 남자가 감정이 폭발하여 그녀를 야단쳤다. 지카는 사탄의 태도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고 누구인지 물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지카는 자신이 아마이 동료라고 말했다. 그녀는 알세일과 아마이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여전히 확인하기 위해 여기에 오고 싶었다. 확인하려고. 젊은 남자는 손님이 오지 않아 좌절했지만 말썽꾸러기 아마이는 왔다. 지호는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아마이에게도 친절하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지카에게 인사하며 도움을 청했다. 지카는 지호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며 가슴에 꽉 안아서 거의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후 지카는 사탄에게 경쟁업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물었다. 겉으로 보기와 달리 그가 어리석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은 영감을 얻어 전단지를 이용한 광고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남자는 그들에게 자기네 쪽 음식도 뼈째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뼈째 먹는다고요. 햄버거에 뼈가 없다는 걸 알고 있던 모두는 지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새 여자아이는 그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사탄에게 대나무 2그루를 가져다 주었고 그래서 모두 나무에 종이를 장식하는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기도를 적으면 무료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대나무 나무들은 나베 씨에게 사탄이 요청한 것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사탄은 정기적으로 그 지역을 청소하는 자원봉사를 할 때 나베 씨를 만났습니다. 지카는 그 생각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MI도 그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후 손님들은 모두 대나무 나무에 확인하러 몰려들었고 그것은 지카를 그 효과에 놀라게 했습니다. 광고 전쟁의 신, 마케팅의 제왕이라 불리는 사탄과 직원들은 오늘 밤 KPI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제 고객들로 정신없이 바빴지만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았다. 자만하지 않았다. 키사키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항상 불안했다. 갑자기 키사키가 내일 사탄이 후시마 공원에 가야 한다고 말해서 그는 당황했다. 이미 판매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키사키의 친구는 단지 며칠 동안 사탄을 빌리고 싶어 했다. 그 이유는 놀이공원과 잔치가 막 문을 열었으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올 거예요. 치오는 같이 가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필요 없다고 해서 꽤 실망했어요. 저녁에 알셀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우동을 많이 먹었어요. 루시퍼는 후시마 공원에 새로운 귀신의 집이 생기고 300종이나 되는 거대한 파충류 전시회도 한다고 했어요. 그 귀신의 집은 다른 곳의 미로보다 더 무섭다고 평가받았어요. 거기에 많은 공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마력 증폭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알시엘은 그곳에 마왕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루시퍼는 피자를 먹고 싶다며 돈을 요구했지만 알시엘은 주지 않았고 젊은 남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동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한편 MI는 치오우의 초대로 후시마 공원에 초대받았습니다.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려고 수영복을 여러 벌 준비했습니다. MI는 스즈노에게 내일 마왕이 공원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치오우와 함께 갈 것입니다. MI는 공원에 마법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스즈노는 MI가 순진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확인하러 갈 거라고 했죠. 다음 날 사탄은 새로운 직장으로 전근을 왔습니다. 사장은 사탄이 일을 아주 잘한다는 말을 들었고 사탄은 사장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은 손님이 많을 것 같으니 서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사장은 말했어요. 이때 카이는 MI와 스즈노를 만났습니다. 공원에 처음 와봐서 그녀는 치오의 안내를 받고 싶어 했다. 옷을 갈아입은 후 MI는 치오의 스피커를 보고 자신의 평범한 화면에 대해 매우 불안해했다. 자신의 평면 스크린에 대해서 그 크기를 칭찬하기까지 했는데 그 모습에 치오는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사탄이 뭘 생각하는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둘 다 남자처럼 차려입은 스즈노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한편 사탄은 매우 생산적으로 일하고 있었기에 사장은 매우 만족했다. 치오는 그를 돕기 위해 물건을 사러 왔고 기회를 이용해 자랑을 했습니다. 가슴을 보여주며 주인공의 기분을 물었습니다. 사탄은 이해하지 못하고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MI와 스즈노가 오는 것을 보고 젊은이는 즉시 표정을 바꿨습니다.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알셀은 우동을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에 얼굴을 받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젊은이는 마왕을 응원하러 갈 수 없어서 매우 슬펐습니다. 루시퍼는 그가 영원히 거기서 잠들기를 악랄하게 바랐습니다. 그래야 마음껏 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치오는 밥을 먹으면서 폐가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고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극도로 음산했고 귀신들이 계속 나타나서 그들을 놀라게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치오는 창문에 귀신의 그림자를 우연히 보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치오를 찾으러 갔다가 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끔찍한 얼굴이 드러나자 두 사람은 5초 동안 얼어붙은 채 치오를 만나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파충류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MI는 아직 돌아가기엔 이르다고 말했지만 치오는 계속 돌아가자고 고집했습니다. 스즈노는 MI를 놀리며 무서우면 그냥 인정하라고 했고 그래서 MI는 무섭지는 않지만 그냥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치오도 파충류가 갑자기 나타나서 매우 싫어했습니다. MI는 거대한 파충류와 싸운 적이 있어서 그들에게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지만 저는 긴장했어요. 전에 말이죠. 스즈노는 무서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했어요. 오키나와에 왔을 때 가게 주인이 도마뱀으로 만든 여러 요리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도마뱀 요리를요. 인터페이스는 약간 불안정했지만 운영체제는 매우 맛있었어요. 그래서 MI는 스즈노에게 치오에게 엔테 아일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바로 일러주었어요. 이 순간 사장은 사탄에게 일을 마치고 물건을 공원에 배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I는 파충류들을 보고 있었는데 도마뱀이 혀를 내밀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남자와 부딪혔고 남자는 열쇠를 떨어뜨렸는데 그 열쇠는 원숭이가 주워갔습니다. 잠시 후 MI는 귀여운 원숭이를 보고 놀자고 불렀습니다. 뜻밖에도 원숭이는 그녀를 무시하고 치오의 크고 둥근 영혼 속으로 뛰어들어 즐겼습니다. 주인공이 떠나려던 순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원숭이 이름이었어요. 치오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원숭이는 주인 부르는 소리 듣고 그에게 달려갔어요. 모두들 사탄이라는 원숭이가 여자를 좋아하고 큰 여자를 좋아한다고 얘기했고 주인공은 불편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이때 못생긴 물고기 우리가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고 모두들 여전히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악어가 해변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모두들 혼란스럽게 도망쳤어요. 사탄은 이걸 보고 즉시 모든 공포를 흡수한 뒤 마법으로 악어들을 쫓아냈다. 악어들을 쫓아냈어요. 스즈노는 그가 왜 인간들을 구하고 자신이 열심히 모은 마력을 희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열심히 모았던 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사장은 사탄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했다. 아마이 일행이 돌아가는 길에 치오는 아마이와 스즈노와 함께 나간 것은 부차적이고 사탄의 멋진 모습을 본 것이 주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차적인 거였지만 사탄이 멋있는 걸 보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 후 그들은 아마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스즈노는 길가에 날개 달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루시퍼는 마왕에게 마력을 모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세일은 루시퍼를 사기꾼이라고 꾸짖으려고 기어 나왔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소포를 배달하러 왔고 루시퍼는 받으려던 참에 쥐가 나서 얼굴부터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 큰 택배였어요. 알세일은 화장실에 가야 해서 처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보리를 봐야 했거든요. 병이 아주 심각했지만 그 젊은이는 완고하게도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후 알세일은 중병에 걸렸고 사탄은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갑자기 누가 소포를 배달왔는데 알세일은 루시퍼가 또 쇼핑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알고 보니 집주인이 하와이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물건들을 구해왔는데 그것들을 여기로 보내서 할인마켓 축제에서 팔라고 부탁했던 거였습니다. 한편 스즈노는 미츠키를 만났던 때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엔테 아이라에서는 사람들이 토미 대신전을 반대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무리는 교회의 기사들이 어느 마을에 주둔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려고 했지만 누군가 반대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이길 수 없다는 이유로 소식을 퍼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의 기사들이 마을을 지키지 못했고 연합 기사들이 마왕을 징벌하는 원정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스즈노가 나타나자 독이 든 술을 마셔 모두 기절했습니다. 반항하려던 나머지 한 명은 그녀에게 즉시 제거되었습니다. 그 후 스즈노는 오바에게 교회 기사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연합 기사들이 마왕에 맞서 단결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가 왜 그들과 협력하지 않았을까요? 노인은 스즈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다음 이단자들의 명단을 주었습니다. 다음 이단자들의 명단을 이제 스즈노는 세상을 구한 것이 그들이 아니라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MI의 회사에서 지카는 그녀가 공원에 가서 사탄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열렬히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MI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스즈노뿐이었습니다. 현재 치오는 마왕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 소포들은 집주인이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실이 몸이 좋지 않아 치오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청년은 여러 상자에 깔렸습니다. 갑자기 루시퍼가 MI가 지난번에 자신의 가방에 추적기를 부착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신기를 내어. 그래서 사탄은 서둘러 문을 열었지만 그녀가 찾고 있던 것은 스즈노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 모두 마왕의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루시퍼는 몰래 도망칠 계획이었지만 사탄에게 들켰다. 모두가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루시퍼는 아무도 이것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청 큰 수영복에 치오는 꽤 귀엽다고 칭찬했고 그 때문에 MI는 그것을 사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그에게 놀림을 받았다. 사탄은 많은 음식과 음료를 찾았다. 집주인이 준 것이었기에 사탄은 즉시 그것을 열어 마셨다. 뜻밖에도 그는 서툴러서 스즈노에게 물을 튀겼다. MI는 즉시 스즈노에게 손수건을 건넸고 그것은 스즈노에게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과거의 한 장면을. 이때 치오는 집에 컵이 5개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루시퍼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고 그것은 젊은 남자를 매우 불만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탄과 모두는 판매를 준비했습니다.
수즈노가 몇 년 동안 축제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오는 올해는 함께 즐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일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먼저 떠나야 했죠. 그 후 스즈노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만나러 갔고 마왕이 마력을 회복하기 전에 목표를 완료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전에 주교들은 성스러운 섬 그룹에 매우 화가 났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암살당한 귀족들의 시체와 주교회의의 신학회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교회의에 그들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로 결정했어요. 오바 제리는 심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종교재판에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스즈노는 그들이 손 더럽히는 걸 개의치 않고 이익만 챙기는 걸 혐오했어요. 자신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현재 스즈노는 미츠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한편 알실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여전히 병원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어요. 병원에. 그래서 루시퍼는 알실이 감명받을까 싶어 사설 구급차를 부르는 큰 짓을 했어요. 감탄하라고. 치오는 스즈노를 만나자마자 자기 가게에서 일하라고 바로 초대했어요. 하지만 스즈노는 치오에게 악마 대왕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어요. 지난번에 사탄이 마법을 써서 손님 수를 늘렸다고 말했어요. 인간들이 감정을 억눌러서 칠성나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악마 대왕이 무의식적으로 마법을 쓰게 만든 매개체였어요. 치오는 즉시 사탄을 변호하며 그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즈노는 마왕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세상을 배신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에마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승진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스즈노는 여전히 마왕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치오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반대했습니다. 스즈노는 사탄이 치오의 감정을 이용해서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오에게 사탄은 친절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모두가 마왕과 직접 싸워본 적이 없어서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무너진 고층 빌딩을 복구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항상 치오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왕이 군대를 이끌고 세계 정복을 하려는 데는 분명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에마이는 모두가 행복하길 바랐기에 치오가 다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다칠까 봐요.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것도 희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즈노는 가치 있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에마이는 영웅이었기에 그럴 수 있었어요. 에마이가 아직 마왕을 없애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스즈노는 떠나야만 했어요. 그 후 치오는 스즈노에게 심하게 말한 것을 후회하며 자책했고 에마이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두 사람을 습격했지만 다행히 에마이는 치오를 업고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 여자는 곧바로 성검을 꺼내 혼자서 그와 맞섰지만 불리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면을 벗고 다시 에마이를 공격했고 성검의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무력화되었습니다. 미츠키는 타락한 악의 눈에 힘을 지녔기에 성물을 사용하는 자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미츠키는 다시 망토를 벗어 성스러운 사리에림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여기에 온 목적은 에마이의 성검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벽에 부딪혀 붙었고 성검도 사라졌습니다. 치오는 스즈노가 에마이를 배신한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고 그래서 스즈노는 깊은 잠에 들게 하려고 이때 사탄은 치오의 어머니에게서 치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루시퍼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미츠키를 조사해 본 결과 그가 직원 명단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은이는 지도를 보고 스즈노가 엄청난 속도로 시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즉시 전쟁말을 잡아 치오를 구하러 갔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오바가 깨어났습니다. 알실은 거기에 누워 약값으로 써야 했던 돈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자 그는 즉시 건강보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알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약봉지를 추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거절하고 밖으로 나갔고 거기서 의식을 잃은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오바가 나타나 알실을 한 대 치고 보험증을 가져갔습니다. 이때 미츠키는 에마이를 고문하며 성검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마이는 성검을 현현시킬 수 없었고 성검이 자신을 거부한다고 믿었습니다. 에마이는 미츠키에게 치오를 놓아주라고 했지만 그는 마왕의 힘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싶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사탄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마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에마이는 미츠키를 변태라고 꾸짖었고 그 때문에 미츠키는 미쳐서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더욱 사납게 공격했습니다. 동시에 사탄은 질주하다가 장벽에 충돌했습니다. 미츠키는 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즈노에게 악마를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님을 에마이는 자신과 사탄이 제거되더라도 스즈노가 오기 전과 비교하면 인테 아일라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츠키는 자신의 의로운 행동의 증거가 되겠다고 말했고 스즈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희생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사탄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희생물이 되기를. 사탄이 마력으로 결계를 부순 순간 스즈노가 나타나서 자전거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젊은 남자는 곧 개처럼 울며 스즈노에게 새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다. 그래서 사탄은 5초만 멈춰서 직원 유니폼을 벗을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다. 유니폼이 망가지면 그처럼 가난한 사람은 보상할 돈이 없다. 망가지면 그처럼 가난한 사람은 보상할 돈이 없을 것이다. 스즈노는 미쳐 날뛰며 그의 셔츠를 날려버리는 회오리 바람을 만들었다. 사탄은 전에 이미 스즈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런 소년들을 굳이 돌봐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들 같은 아이들을 챙겨줄 리가 없으니까요. 사탄은 스즈노가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오바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녀는 악마와 다를 바 없다며 에미와 시오까지 끌어들인 것에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악마들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며 에미와 시오까지 끌어들인 것에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스즈노는 즉시 마왕을 때렸지만 그는 이미 마력을 다 써버린 상태라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반격하지 못했습니다. 스즈노는 마왕이 사리에를 이길 수 없었던 건 달에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강해질 테니까. 하지만 사탄은 자신의 부하들을 버리지 않았다. 젊은이는 또한 스즈노가 사리에를 정말로 쓰러뜨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왕의 말을 듣고 그녀 역시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동시에 오바는 루시퍼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그 조건은 그가 자신을 천국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이었다. 에미가 성검을 넘겨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리엘은 그녀의 몸에서 빼앗으려 했다. 시오는 그를 바람둥이라며 바로 저주했고 사리엘은 에미를 평면이라고 비난하며 나중에 시오의 전신을 연구하겠다고 말했기에 둘 다 그를 엄청나게 저주했습니다. 둘 다 그를 엄청나게 저주했어요. 에미는 사리엘에게 시오를 건드리면 마왕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왕은 항상 자신의 부하들을 최대한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마왕은 항상 자기 부하들을 최선을 다해 보호했기 때문에 사리엘은 마왕이 이 세상의 도덕률에 얽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오산이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 마왕이 나타났으니까요. 사리엘은 천상의 은이 더 나은 하프를 만들 재료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귀한 물건이라 영웅은 그것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그런 건 상관없었고 그저 시오를 울린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오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지만 그가 단지 자신의 부하를 보호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하를 보호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는 실망했습니다. 사리엘은 그렇게 약한 몸으로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마왕을 공격했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 모습에 사리엘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달의 힘을 증폭시키려 했다. 동시에 오바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진영을 만들고 있었고 스즈노는 마왕이 마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기지를 파괴하려 했다. 루시퍼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며 사리엘 쪽을 가리켰다. 이때 그의 힘은 압도적으로 증가했고 마왕을 손쉽게 제압했다. 마왕을 제압했다. 하늘의 색깔이 변하자 모두가 공황과 공포에 휩싸였고 그것은 알실과 마왕이 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탄의 살기가 너무 강해서 시오는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그래서 스즈노는 그의 힘을 억제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왕은 심지어 자신의 속옷이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져서 싸움에도 찢어질 걱정이 없다고 가볍게 자랑했습니다. 그는 아마이를 풀어주고 스즈노에게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스즈노는 시오에게 사과하며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리엘은 즉시 마왕과 손을 잡다니 미쳤다고 그녀를 질책했습니다.
그러자 스즈노는 그가 가짜 평화를 강요한다며 거세게 맞섰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보호받을 자들을 배신한 자들. 이 사람은 신의 명에 따른 정의가 아니었어. 신문교회의 수사관장인 수즈노는 절대 사리엘의 그릇된 정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피에 굶주린 저승사자 같은 그녀가 정의라는 말을 하는 게 웃기지. 수즈노는 적어도 마왕은 그처럼 위선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리엘은 그들이 자신의 달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다. 이때 루시퍼는 아마이의 가방을 오바에게 가볍게 부탁하며 아마이에게 돌려주었다. 오바는 자신이 루시퍼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그에게 턱에 어퍼컷을 날려 기절시켰다. 이쪽에서는 달이 점점 가려지면서 사리엘이 초조해지고 있었다. 가려지고 있었다. 마왕은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집에 가. 여기 있으면 두들겨 맞을 거야. 하지만 사리엘은 여전히 마왕을 쓰러뜨리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고 건물들이 파손되었다. 그 후 사리엘은 마왕에게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그는 치오를 인질로 삼으려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변장한 악마에게 세계의 발길질을 당했다. 아마이가 쫓겨났기에 사탄은 재빨리 날아가 그녀를 구하며 기회를 틈타 확실히 평평한 화면을 가리라고 일깨워 주었다. 사리엘은 여전히 성검을 얻어 마왕을 쳐부수기를 바랐다. 그래서 사탄은 즉시 자신의 성검을 꺼내 그 녀석을 제거했다. 사탄은 얻은 마력을 이곳 수리에 써야 했기에 조금 후회했다. 이 장소를 아마이는 너무 느긋하게 싸웠다고 말했고 그래서 마왕은 그녀를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꾸짖었다. 그는 아마이가 가슴이 작다고 놀렸고 그 때문에 아마이는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이때 알실이 막 도착했고 이로 인해 마왕은 극도로 좌절했으며 루시퍼는 그저 집에 가서 치킨을 먹고 싶어 했다. 마왕은 치오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인테일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거절했고 그 후 치오우의 이마에 키스를 한 뒤 떠났다. 뜻밖에도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꿈이었어요. 치오가 직장에 도착해서 사탄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그의 키스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사탄은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만한 마력이 없었어요. 어제 그가 건물들을 복구하고 소료를 인타일라로 돌려보낼 차원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게사키가 사탄에게 가게에서 빗자루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물었어요. 뜻밖에도 스즈노가 나타나 그가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루시퍼는 심심하고 장난기가 많아서 스즈노에게 추적 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아마이 때문에 알실이 아주 화가 났어요. 그 남자가 항상 돈을 함부로 써서요. 낭비했거든요. 스즈노는 게사키에게 변태에게 쫓기고 있다고 그리고 사탄이 자신들을 구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구해줬다고요. 치오도 설명에 가세했기에 사장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한 직원이 냉장고에 소료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스즈노는 대나무가 마력을 발휘해서 차원문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소료가 눈을 뜨자마자 그는 게사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들이 패스트푸드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믿었다. 젊은 남자가 게사키를 추행하려 하자 여자는 그를 때렸다. 아마이가 일하는 동안 그녀는 마왕이 헤이자카가를 정복했고 다음은 그릴란드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꿈이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지카는 아마이에게 사탄과의 원한을 접으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사탄이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마을을 파괴했고 그녀는 사탄이 그 꿈처럼 언제 변할지 몰랐습니다. 아마이가 마왕의 집에 와서 수즈노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치오는 엄청나게 질투하며 사탄에게 누구의 요리가 더 좋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요리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알실이 마왕에게 잠시 쉬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아마이가 집으로 돌아와 아마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아마다는 알실이 비좁은 마왕성에 지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사탄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 아마이는 알실이 매우 수상쩍다고 생각해서 친구에게 인타일라에 이상한 점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어. 뭔가 이상한 게 있는지. 비를 피하며 아마이는 사탄을 처음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어. 사탄, 치오는 꿈처럼 다시 인타일라로 돌아갈까봐 걱정했고 아마이는 자신도 불길한 꿈을 꿨다고 말했어. 자기도 불길한 꿈을 꿨다고. 하지만 자기가 여기 있는 한치오가 슬퍼하는 건 허락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마이가 사탄의 집에 많은 택배가 배달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마계에서 온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아마다는 아마이에게 인테일라에 이상한 점이 없다고 보고했고, 최근에 살이 쪘다고 불평했는데 아마이는 그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서 화가 났습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리엘은 키사키에게 장미를 주며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녀는 바로 그를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갑자기 사탄이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교대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키사키는 기쁘게 동의했지만 치오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곧 사탄에게 인테일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질문했고, 그래서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만한 마법 능력이 없었고 근무지를 바꾼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다음날 아마이와 치오는 사탄을 따라가 그가 건설 현장으로 일하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에게 금방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에게 금방 들켰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이유는 신호 전송기를 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시퍼가 사서 아마이 가방과 스즈노의 남학신에 부착한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아마이는 성검으로 사탄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신을 구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이는 분노를 신호 전송기에 돌려야 했습니다. 급료 지불 기한이 다가오는데 사탄이 아직 급료를 받지 못했기에 알세일은 그에게 일당을 받는 임시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치오가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을 구해줬는데 돈을 들여 신호 전송기를 사야 했으니 죄책감을 느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치오에게 숨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했습니다. 아마이는 사탄의 집으로 배달된 물건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몰랐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 상자를 열어보니 이불, 소화기, 그리고 정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루시퍼는 그들에게 하드 드라이브를 판 후 그 물건들을 강제로 사야 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총 손실액은 12만 8천 엔이었습니다. 아마이는 그 회사 정보를 찾아 사탄에게 전화해서 물건을 반품하도록 했습니다. 배송 전에 정수기 필터를 검사했다고 해서 반품이 안 된다고 했어요. 소화기도 그가 설치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어요. 그에게 구스 이불 세트는 7개였는데 사탄은 5개밖에 없었어요. 수량이 부족해서 반품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과 아마이는 회사에 항의하러 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알세엘을 만났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청년이 사기를 당했다고 말해서 알세엘은 그가 사기 회사에서 일하는 걸 알았어요. 부도덕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독이 나타나서 그 거래는 자기와 루시퍼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어요. 계속 근거 없는 비난을 하면 큰일 날 거라고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을 고발할 증거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말이에요. 사탄은 12만 8천 엔을 어떻게 구할지 몰라서 몹시 걱정했어요. 아마이는 루시퍼가 18살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진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광부들이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 계약에 서명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마왕이 진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후 빨간 머리카락의 여자는 물건을 다시 운반해야 했고 그것은 사탄에게 승자의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승자의 미소를 알실은 아마이가 그들을 도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젠가 그녀도 악마왕의 무리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둘은 먹을 음식을 시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탄은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신호등에 서 있는데 아마이가 사탄에게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전에 자기가 버린 우산을 보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